레이아웃 편집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새로운 레이아웃 생성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다음에서 레코드 보기의 가상 테이블이죠. 지금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 가상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고요. 레이아웃 이름은 견적 상세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패드 프로 9.7로 해주시고요. 견적 상세는 형식 보기로 선택을 해주고 가로 타입으로 그 다음에 마침. 네, 됐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런 식으로. 네. 상단 탐색과 본문, 하단 탐색의 스타일도 바꿔줬고요. 견적 목록으로 이동을 해서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A 해서 견적 목록에 만들었던 이 대상체들을 다 카피를 해서 견적 상세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윈도우에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 견적 목록에 위치 값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했냐면 상단 탐색의 높이 지금 150포인트네요. 상단 탐색을 선택하시고 위치로 이동을 해서요. 152로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 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위치 값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84 왼쪽 그리고 상단 23 위치 시켜놓고요. 284에 44네요. 23 기능 버튼은 732에 96 732 96 다음에 이 버튼은 목록으로 이동하는 버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아이콘이 좀 사이즈 때문에 앞부분이 잘려서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여백의 값을 조절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부분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배치까지는 다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세 필드의 텍스트 미리 보기가 좀 잘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모양에서 안쪽 여백의 수치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에서 중앙 정렬로 그리고 스타일이 현재 my 언더바 필드 언더바 목록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수정이 발생한 상태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저장 테마에 대한 변경사항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세 필드들을 선택하시고 my 언더바 필드 언더바 상세 스타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추가적인 필드들을 좀 만들어서 이 상세 정보 부분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D 단축키를 써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 견적 테이블에 추가적인 필드를 생성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취소 왼쪽 패널에 새로운 필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네요. 그러면 담당자 말고 연락처 필드는 유형이 텍스트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필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메모 필드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졌던 필드도 이렇게 메모 필드도 가져와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완성된 형태로 상단 상세 정보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 품목 관련된 공급 내역 부분이죠. 필드를 추가해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필드, 이렇게 필드를 생성을 했고요. 단가 수량 금액은 유형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필드 유형까지 수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가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 기준이 될 레이블을 하나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춰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필드와 같은 폭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늘어났던 본문의 높이를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종료, 저장,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레이아웃 편집이 됐고요.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창을 좀 닫고요. 고객사부터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캘린더에서 선택하는 형태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적 금액은 최종 견적 금액을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기한일은 정해주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메모는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欄도 좁은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 여러 개의 상태를 보여주고 선택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견적 번호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로 레코드가 생성될 때마다 임의의 고유한 값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로 이동을 해서요. 견적 번호 오른쪽 클릭하시고 필드 옵션, 자동 입력의 일련 번호 보이시죠? 다음 값으로 EST1부터 증가 단위는 1씩 값이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그리고 발행일은 데이터에 제어 스타일이 현재 편집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드롭다운 캘린더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표시하고 가릴 아이콘 포함을 체크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 표시가 함께 되면서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한일도 역시 편집 상자에서 드롭다운 캘린더로, 그리고 캘린더를 표시하고 가릴 아이콘 포함 선택을 해줬습니다. 견적 금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 데이터 포맷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화로 변경을 해주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적용을 해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부분은 폰트를 좀 줄여 줄까요? 모양으로 가서요. 크기를 1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도 크기를 작게 주고요. 다음은 상태죠. 현재 이 견적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몇 가지 값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제어 스타일의 편집 상자를 라디오 버튼 세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상태 값에
사용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요.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값 목록 관리라고 하는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아래 신규 값 목록 이름은 동일하게 상태라고 이름을 주고요. 사용자 설정 값 사용에 견적, 검토, 발주, 완료, 취소, 밸류 형태로 입력을 해주고요. 날짜 필드도 마찬가지지만 라디오 버튼 세트로 변경을 한 후에는 스타일이 또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날짜 필드고 상태 필드, 기본적인 필드들인데 이 필드들의 제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개가 새롭게 추가가 된 상태예요. 기존에는 다 편집 상자 제어 스타일로 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했다면 지금 발행일, 기한일, 날짜죠. 날짜 필드는 드롭다운 캘린더라고 하는 새로운 제어 스타일로 지정을 해줬고, 또 상태는 여러 개의 선택 값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라디오 버튼 세트라고 하는 제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준 거죠. 그렇다 보니 이 각각의 제어 스타일별로 스타일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my 언더바 필드 상세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에서 제어 스타일이 변경되면서 기본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된 상태인 거죠. 레이아웃을 종료해서 보면 이렇게 정렬 부분도 그렇고 라인 같은 것들이 뭔가 손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라인도 주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상태 같은 경우엔 별도의 박스를 사용을 해서 완성된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 발행일 날짜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모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채우기에 지금 없음 상태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선은 0.25 그리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롭다운 캘린더도 역시 버튼과 아이콘에 각각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버튼은 색을 없애주고요. 버튼은 보신 것처럼 이 영역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이콘은 일관되게 파란색 컬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이 빠져 있는데요. 버튼에서 0.25로 하고 라인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러면 지금 드롭다운 캘린더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 줬고요. 새로운 스타일로 저장을, 테마에 대한 변경사항 저장. 네, 됐습니다. 그러면 기한일은 스타일에서 새롭게 추가한 스타일로 바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상태, 라디오 버튼 세트도 모양에서 역시 3가지 스타일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바꿔주고요. 라디오 버튼은 없음으로 하고 라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 박스를 이용을 해서 채우기는 없음, 단색 0.25 하고 컬러를 주는 형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고 볼까요? 네, 괜찮네요.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요. 메모는 글씨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왼쪽 위에서 좀
많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바꿔 주고요. 다음에 보기 샘플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레코드에 있는 정보, 필드 값을 비교해 가면서 좀 편리하게 레이아웃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이 세부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빼주고요. 모양으로 와서 단락에서 오른쪽 정렬로 선택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스타일로 저장, 테마에 대한 변경사항 저장, 단가와 수량 금액도 저희가 금액 필드 상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은데요. 저장. 네, 됐습니다. 품목에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량 그리고 최종 금액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스타일은 적용이 됐는데요. 왼쪽 정렬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포맷은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포맷에서 통화로, 기호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1000원 단위 구분 기호 사용. 네. 됐습니다. 라인도 좀 정확히 맞춰줬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폼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식을 사용을 해서 금액을 계산한다거나, 품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품목 정보를 넣는 상황, 그리고 최종 견적 금액 계산 부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